안녕하세요, 시브랭TV입니다. 오늘은 체리 과원 소개와 조성 비용 그리고 1년 동안 재배해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겨울 장마인지 비가 와서 체리 식재한 이 바단에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있습니다. 올해도 쉽지 않은 농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곳의 규모는 850평 정도 되고요. 화분의 개수는 11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재 간격은 주간이 4m고요. 열간이 5m로 넓게 심는다고 심었는데 1년 키워보니 여기도 좁아 보일 것 같습니다. 화분의 크기는 저기서 지름이 120cm고 그 다음에 높이가 70cm, 전체적인 용량은 700리터로 꽤 큰 편입니다. 화분에 체리나무를 식재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면은 이제 예정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과습으로 인한 성장 장애나 고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논 땅인 여기에 복토도 해야 하고 유공간도 묻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토질도 점토질이라 문제가 되고 해서 화분 재배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노지로 조성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복토도 해야 되고 유공간도 묻어야 되고 하는데 복토를 하게 되면은 50에서 1m 정도는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5톤 덤프트럭 한 5, 600차가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5, 600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예상이 됐고요. 유공간 비용만 해도 400에서 한 500 정도, 포크레인 작업비도 한 4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당한 부담입니다. 수확도 하기 전부터 투자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반면에 화분의 경우는 이 화분 하나에 이제 2만원 정도 화분 가격이 들어가 있고, 포크레인 작업비가 하루 75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조성하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입니다. 아까 복토하고 유공간 묻고 하는 비용 대비 한 10분의 1 금액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분 내부는 배수 및 미세 발근에 좋다는 상토로 이렇게 채우려고 했었는데 700리터 용량이다 보니 화분 110개를 다 채운다고 보면 1200에서 1300만원 정도 들어서 과감히 포기. 그래서 논흙으로 이렇게 화분을 채웠습니다. 원래 나무는 상토에서 크는 게 아니라 흙에서 크는 것이니 괜찮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 에어포트의 장점으로는 물빠짐과 통기성입니다. 뿌리 발육에 가장 좋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이런 부위들이 배수가 된 흔적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배수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막히지만 않는다면 그런 상태고, 그리고 화분 위에 제가 지금 유박을 줬는데 비가 와서 다 녹은 상태긴 한데 요 비료 이제 황산가리하고 인산을 좀 뿌려 놓은 상태입니다. 용성인비를 좀 뿌렸거든요. 이게 토양 검사를 해보니까 가리하고 인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나와서 저는 이렇게 줘 놨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습니다. 중간 여기 골도 있고 이런 공간 활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는
마늘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길이가 100m라서 작업할 때 무지 지루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저 빈 화분에 그 수박하고 참외 그리고 본의 아니게 심겨진 도라지 요렇게가 이제 작년에 재배를 했었는데, 재배라긴 좀 뭐하고 시험 재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수박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당도도 뛰어나고 맛도 굉장히 좋았고, 참외는 이제 하필 그 수확할 때 장마철이라 가지고 맛을 보니까 물맛밖에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외는 일단은 별로였습니다. 단점으로는 내부를 흙으로 채우다 보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화분 위쪽은 이제 물을 많이 먹어서 무게가 무겁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이렇게 이제 터지는 곳이 나옵니다. 흙을 채울 때 포크레인으로 이제 이게 작업을 할 때 흙덩어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빈 공간도 많고, 그래도 작년에 이제 비가 또 무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흙들이 화분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요렇게 이제 터지는 곳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 핀을 요거를 제가 3개밖에 안 박았는데 3개를 박으니까 이게 약합니다.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보수를 하려면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혹시나 해서 내부를 흙으로 고른 데가 있습니다. 뭐 저런 것들을 보시면 내부를 고른 것들은 화분이 모양이 변형도 없고 부서지지도 않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일단 철사를 감든지 끈으로 묶든지 아니면은 뭔가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초 관리 같은 경우도 이게 화분 내부에도 이렇게 풀이 납니다. 잡초가 나긴 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라 크게 문제는 없고, 뭐 제가 틈틈이 조금씩 뭐 관리하고 하니까 생각외로 화분 내부에는 풀이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 옆쪽에 이런 구멍에 배수 구멍에서 이제 풀이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 뿌리에서 나오는 흡지들, 그런 경우도 옆에서 이제 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거 빼고는 제초 관리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여름 고온기 때 여기가 완전히 뭐 황토흙이다 보니까 고온기 때 3일에서 7일 정도 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게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쭉 갈라지고, 그 틈이 얼마나 넓은지 손바닥도 들어갈 정도로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3일에서 7일 사이에 그때는 물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노지라서 뭐 상토보다는 훨씬 물을 적게 줘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줬는데, 작년에는 뭐 갈라지고 해도 이게 체리나무가 크는 데는 크게 문제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의 수명은 한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년 말고 한 20년 되면 좋지 않나? 7년 좀 짧은 듯한 느낌. 나무에 비해서는 화분 수명이 많이 짧은 듯 하네요. 그 다음에 태풍 불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나무가 요렇게 약 한 2m 정도 이렇게 커 있는데, 여기서 더 큰다고 봤을 때 태풍이 불면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땅이 물을 먹으면은 이게 지반이 약해집니다. 약해진 상태가 되나가지고 바람이 불었을 때 뽑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물론 작년에는 태풍이
워낙 없기도 했고 약하게 부른 것도 해서 큰 피해는 없었는데, 물론 가지 하나가 부러진 거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한 나무가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피해 본 게 있는데, 그거 외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거 뭐 고정을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놓긴 해놨지만 원래 한번 또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재하고 처음 맞는 겨울인데, 겨울에 동해로 인해 가지고 고사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됐는데, 여기는 남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겨울에 큰 추위도 없고 해서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봄이 돼서 싹이 나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큰일이네요. 벌써부터 이게 싹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쩐디야. 참네. 오늘이 2월 24일인데 지금 참 큰일입니다. 이게 갑자기 추위가 몰려면 안 될 텐데. 현재까지 뭐 화분, 에어포터 화분에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무가 무지하게 커졌을 때, 그때 나무 뿌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아마도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한데, 몇 년 후의 일이다 보니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무의 성장에서는 뿌리 활착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노지보다 홀라한 것 같습니다. 성장 속도라든지 나무 크기를 봤을 때 균일하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커 있고, 러시아 8호, 그 다음에 버건디펄, 로얄톤, 저기 끝에 코랄 샴페인, 이 나무들은 수세가 좋아서인지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펄의 경우가 뿌리 혹병이 원인인지 아니면은 대목이 문제인지 생장장애가 많습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 같기도 하고 또 예민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저에게는 골칫덩입니다. 작년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습으로 피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나무들도 뭐 수지병, 조기낙엽이 좀 있었고 몸살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수세 회복은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나무가 버건디펄인데 수지병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 톱신을 제가 발라놨는데 지금 수지가 장난 아니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대? 참네. 아유, 이거 수지가 보시면은 이 정도로 막 엄청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1년생인데 이렇게 고생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이 한 나무가 수지병이 심각합니다. 나무는 잘 큰 것 같은데 왠지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봄에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식재하고 죽은 나무는 단 한 나무도 없고요. 다만 죽을 뻔한 나무는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블랙펄인데 가지 마른 병이 와가지고 자르다가 보니까는 여기 밑에까지 잘랐습니다. 눈 하나만 남겨놓고 나무를 이렇게 키웠는데 꽤 많이 컸습니다. 현재 이제 가지가 별로 없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화분에 심을 만한 품종은 개장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립성 품종을 심었을 경우에
예, 화분 높이도 있고 나무도 위로 쭉 커야 하니 나중에 전정이나 수확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지루쿵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과원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